혹시 오늘 오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남들은 이 시간에 산을 걷든 운동을 하든 아니면 소일거리라도 하며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우리는 평생을 근면이 최고의 미덕인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부양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세대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때로 달콤한 휴식이 아니라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함이나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만드는 죄책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느끼는 그 게으름이 정말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나태함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비난했던 그 시간 속에 사실은 우리 삶을 지탱할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게으름의 진실, 그리고 진정한 휴식과 단순한 나태함 사이의 그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문학의 시선으로 우리 삶의 품격을 더하는 채널, 삶과 인생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력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의 시계는 여전히 20대, 30대의 속도로 돌아가곤 합니다. 몸은 이제 좀 쉬어라 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머릿속은 더 움직여야 해, 더 보람찬 일을 찾아야 해 라고 외칩니다. 이 간극 사이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게으른 사람이라 낙인 찍으며 괴로워하곤 하죠.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그의 저서 게으름에 대한 찬양 In Praise of Idleness에서 현대인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로 일이 미덕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꼽았습니다. 그는 정당한 휴식이 보장될 때 비로소 인간은 창의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요.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휴식과 나태를 구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경계선을 명확히 짚어보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현명한 게으름은 무엇인지 인문학적 근거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휴식이라고 하면 단순히 일을 멈추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학교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 스쿨의 어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어 스콜레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한가함 혹은 여가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진정한 공부와 자아 성찰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난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는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을 돌보고 세상을 관조하는 가장 고귀한 활동의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라틴어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티움입니다. 이는 아무런 목적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즐기는 능동적인 휴식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의 어원인 네구티움은 오티움이 없는 상태, 즉 휴식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로마인들에게 일은 휴식이 없는 부정적인 상태였고 휴식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해야 할 긍정적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관계를 뒤집어 생각하곤 합니다. 일이 주가 되고 휴식은 다음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죠. 50대 이상의 성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은퇴 이후나 자녀를 독립시킨 후 찾아온 여유를 오티움으로 즐기지 못하고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채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정지 상태가 나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스콜레인가? 아니면 단순히 무기력에 빠져 나를 방치하는 나태함인가?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후반생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휴식과 나태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으로 의지의 개입 여부를 듭니다. 먼저 휴식은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지금 피곤함을 인지하고 다음 단계를 위해 혹은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위해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휴식 후에는 마음의 평안과 새로운 활력이 찾아옵니다. 반면 나태는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도망치는 회피에 가깝습니다.
나태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휴식과는 달리 마음속에 찜찜한 잔상과 자기 혐오가 남습니다. 5초 휴식, 삶과 인생. 독일의 철학자 한병철은 저서 피로 사회에서 현대인을 성과주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스로를 착취하며 번아웃에 이를 때까지 몰아붙이는 사회라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사실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피로조차 나태함의 증거로 오해하곤 합니다. 진정한 휴식은 나를 돌보는 행위입니다. 마치 농부가 풍년의 수확을 끝내고 다음 농사를 위해 땅을 잠시 묵혀두는 지력 회복의 과정과 같습니다. 반면 나태는 땅을 가꾸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잡초가 자라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은 땅을 살리는 휴식입니까? 아니면 방치입니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겉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나의 정신이 회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생산적인 게으름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장 그르니에는 어느 정도의 게으름은 지혜로운 삶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부지런한 사람은 세상의 표면만 보지만 적당히 게으른 사람은 세상의 이면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게으름에 대해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태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더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 오티움의 시간을 갖는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인사에 그냥 좀 바쁘게 지냅니다 라고 답할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안도감이 스며듭니다. 나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체되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증명을 바쁘다는 단어 하나로 대신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분주함이 정말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마주하기 두려운 어떤 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까? 17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인간의 불행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라고 말이죠. 파스칼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란스러운 활동과 유희를 찾는 이유가 가만히 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자신의 허무함과 죽음, 그리고 삶의 본질적인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자녀들이 품을 떠나고 직장에서의 역할이 줄어들 때 찾아오는 그 텅 빈 시간은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만들고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며 그 공허를 메우려 노력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근면함이 아닙니다.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는 오히려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린 영혼의 게으름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그 고요함을 견뎌내는 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파에 누워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숲길을 거닐 때 우리 뇌는 정말 쉬고 있을까요? 과거 과학자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도 휴면 상태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의 발견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때 우리 뇌의 특정 부위는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마커스 레이클 교수가 발견한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내적인 사유에 집중할 때 활성화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뇌는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을 연결하고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며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즉, 겉으로는 게을러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거대한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죠. 50대 이후의 삶에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시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에 맞춰 기억을 입력해왔다면 이제는 그 기억들을 나만의 지혜로 승화시킬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책상 앞에 치열하게 앉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느긋하게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게으른 시간을 보낼 때 불현듯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그 게으름은 사실 우리 뇌가 지혜를 빚어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숙성의 시간입니다.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도메니코 데 마지는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로 창조적 게으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일과 놀이, 그리고 학습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를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자 게으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과거의 노동은 단순히 육체를 소모하는 일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활동은 정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일과 휴식을 칼같이 나누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데마지는 말합니다. 가장 생산적인 사람은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즐겁게 노는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지적 자극을 얻는 사람이다. 이 개념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는 일을 그만두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는 강요된 노동에서 벗어나 창조적 게으름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문입니다. 내가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좋아하는 취미에 몰입하며 그 안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 이것은 남들이 보기엔 생산성 없는 게으름처럼 보일지 모르나 본인에게는 삶의 밀도를 높이는 가장 가치 있는 활동입니다. 창조적 게으름은 나태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태함은 삶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지만 창조적 게으름은 삶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깊은 맛을 느끼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여유를 무의도식이라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 나만의 속도로 삶을 경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빨리빨리라는 주문에 걸려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도착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배웠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숨가쁘게 뛰어왔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마라톤의 결승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의 끝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결승선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풍경을 보고 얼마나 자주 웃었느냐가 아닐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산소는 그에 져서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서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게으름을 부릴 때 비로소 평소 보이지 않던 길가의 들꽃이 보이고 곁에 있는 사람의 눈동자 색깔이 보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여유가 생기고 내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볼 시간이 생깁니다. 50대 이상이신 여러분께 게으름은 일종의 특권이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속도가 생존을 위한 질주였다면 지금의 느림은 품격을 위한 산책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바쁘게만 사는 사람보다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느긋하게 걷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게으름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려야 할 때입니다. 게으름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에너지의 보존이며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존재의 응축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부지런함을 미덕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하기를 싫어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뿐이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입니까? 진정한 휴식은 내 안의 소란을 잠재우고 고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 멈춤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이 확보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5초 휴식,
삶과 인생.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에게 관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실 창가에 앉아 흘러가는 구름을 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건강하게 숨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게으름이라는 외피를 쓰고 찾아온 이 소중한 휴식의 기회를 기꺼이 끌어안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있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예전처럼 떠들썩하지 않을 뿐입니다. 조용히 내려앉는 눈송이가 세상을 하얗게 바꾸듯 여러분의 고요한 게으름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아름답고 깊이 있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실한 세대였습니다. 근면, 성실, 협동이라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하면 된다는 구호 아래 앞만 보고 달려왔지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배짱이는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었고 잠시라도 손에서 일을 놓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세웠습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의 명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현대인이 일을 신성시하고 휴식을 죄악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일했다면 어느 순간부터 일 그 자체가 구원의 증표이자 도덕적 우월함의 척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근면의 신화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져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을 느껴야 할 순간에도 내가 이래도 되나 하며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다면 그것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삶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부지런함이 곧 선이고 게으름이 곧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원하는 속도에 맞춰 걸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비판 사회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현대인의 비극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휴식조차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비싼 취미를 즐기고 유명한 관광지를 가고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무언가를 소유하는 활동을 해야만 제대로 쉬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우리를 다시 피로하게 만듭니다. 프롬이 강조한 것은 존재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산하려 하지 않으며 그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끼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내 안의 숨소리에 집중하는 것. 남들이 보기엔 지독하게 게으른 시간 같지만 존재의 차원에서는 가장 충만한 시간입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활동이 아니라 더 깊은 존재감입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가? 라는 질문보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존재했는가?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그 게으른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그저 존재하는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동양 철학의 정수인 노자의 무의 자연 사상 또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여기서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억지로 끄며내거나 억지로 힘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은 억지로 흐르려 애쓰지 않지만 결국 바다에 닿고 나무는 억지로 자라려 하지 않지만 계절에 맞춰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게으름 또한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닮아야 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애쓰는 유의의 삶에서 벗어나 내 안에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무의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쉬어야 할 때 쉬는 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우주의 리듬에 순응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러한 정지의 순간은 자아를 통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기계도 열을 식힐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 마음도 감정의 앙금을 가라앉히고 맑은 정신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으름은 정체된 상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겨울 땅의 침묵과 같습니다. 그 침묵이 깊을수록 봄에 피어날 꽃은 더욱 향기로운 법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안의 엄격한 감독관을 설득하는 일일 것입니다. 너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해. 시간을 낭비하지 마.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내면의 목소리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감독관은 여러분이 젊은 시절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환영일 뿐입니다. 이제 그 감독관에게 퇴직금을 주고 은퇴를 시켜주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인자하고 여유로운 관찰자를 앉히십시오. 내가 멍하니 있어도 참 평온해 보이는구나 라고 말해주고 늦잠을 자도 몸이 참 달콤한 휴식을 취했네 라고 토닥여주는 그런 관찰자 말입니다. 인문학자로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합니다. 게으름은 인생의 실패자가 선택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참맛을 아는 고수가 선택하는 품격 있는 정지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이제는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향유하는 삶을 사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휴식의 가치를 돌아보았습니다. 휴식과 나태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을 가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멈춤은 그 어떤 활동보다 위대한 창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작은 불안감을 씻어내고 기분 좋은 게으름을 만끽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서둘러 끝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천천히 음미해야 할 축제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인문학적 향기를 더해드리는 삶과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